오늘부터 이제 6월 모의고사 나가잖아요. 모의고사 3월, 6월 등등 9월마다 보는데 이 6월 모의고사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3월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3월 이미 먼저 풀어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18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들 그 단톡방에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없으면 이거 보고 오늘은 그냥 같이 합시다. 25년 고등학교 1학년 24년이구나. 6월 모의고사 18번은 이 글의 목적,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찾는 유형의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빨리 읽고 찾으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같이 해석해 봅시다. Dear Reader, 누구한테 보내냐면 read, 읽는 사람, 독자한테 보내는 건가 봐요. We always appreciate your support. 당신의 도움, 성원에 우린 항상 감사합니다. As you know, our service is now available through an app.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의 서비스는 현재 이 앱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무슨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읽는 거랑 상관이 있는 앱인 것 같아요.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switch to an online membership of a Tour Tide magazine. 이 Tour Tide magazine 잡지사의 온라인 멤버십으로 바꾸는데 더 좋은 시간은 없어 왔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이 온라인 멤버십으로 바꾸기 가장 좋을 때라는 거. 여기까지만 봐도 잡지 온라인 구독을 권유하려고 썼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온라인 멤버십으로 독자. 요즘 뭐지? 리딩북스인가? 하여튼 영어 책이든 한국 책이든 온라인 책으로 이북으로 읽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앱 가입하라고 쓴 것 같네요. 이 투어 타이드 매거진에서 at a 50% discount membership of your current print subscription, you can access a full year of online reading. 당신의 현재 인쇄 구독료의 50% 인하된 가격으로 당신은 1년 내내 이 온라인 독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반값으로 1년 내내 온라인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뭐가? 이 투어타이드 매거진의 온라인 멤버십 서비스가 그런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광고성 글이겠네요. 광고성 글. 우리 이런 거 해주니까 가입해 이렇게. Get new issues and daily web pieces at turtile.com. We will listen to Turtile magazine via the app and get our membership only newsletter. 무슨 상품을 판매하는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새로운 이슈들을 얻으세요. 그리고 일상적인 이 웹피스들은 이제 기사,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신문 한 장에 여러 기사들이 이렇게 짜집기 되어 있잖아요. 데일리 웹 피스라는 건 피스가 조각이거든요. 그중 이 많은 이슈들 중에 하나의 기사를 그냥 일상적인 웹 기사 하나라고 표현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18번 하고 있었어요. 빨리 펴봅시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면, 이 온라인 구독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이 앱을 통해서 투어타이드 매거진을 듣거나 혹은 읽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only, 멤버만 쓸 수 있는 뉴스레터를 얻을 수 있대요. 광고성 그린 게 보이죠? You will also gain access to our editor selections of best articles. 당신은 또한 최고의 기사들인 우리의 편집자들의 선택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집자들, 신문 혹은 기사를 편집한 사람들이 이거 좋은 기사다라고 뽑은 editor selection, 편집자들의 셀렉션, 선택 사항들인 이 최고의 기사들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Join today. 오늘 바로 가입을 하세요. Your Tourtide Team. Tourtide라는 어떤 기업, 어플 팀이 당신 이 독자한테 보낸 광고문이었습니다. 광고문. 여행 일정 지원은 아니고 무료는 아니겠죠. 잡지 신청도 아니고 잡지를 볼 수 있다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투어타이드 매거진이니까 잡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보면은 이 데일리 뉴스 이슈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책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온라인으로 듣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홍보하는 거니까 여행 후기 모집도 아니고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에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잡지 온라인 구독을 권유하려고 광고하려고 거네요. 18번의 답은 2번이었고 여기까지 읽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18번에서 쓰인 문법 그 모의고사 공부할 때 물론 18번 같은 이런 쉬운 것들은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 30번대를 내시겠죠, 낸다면은. 그런 걸 내시겠지만 이 문법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꼼꼼히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 먼저 보고 갈까요? 어, appreciate는 감사하다 혹은 감상하다 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가장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당신의 도움, 서포트하는 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는 도움 혹은 성원이라는 거. 당신의 성원에 감상하다겠어요? 감사하다겠어요? 감사하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하다로 쓰였네요. 단어마다 많은 뜻이 있고 그 뜻이 이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게 다르니까 하나의 뜻만 외워두지 마시고 단어 뜻을 한 두세 개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냥 단어 외울 때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이열이 붙으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대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reader는 read, 읽다, 읽는 사람이라는 거고 writer는 그럼 뭘까요? write, 쓰다, 쓰는 사람. 그래서 reader는 독자, writer는 저자. 그래서 이열이 붙으면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아시고 그래 단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거 꼭 외워주세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아무래도 단어거든요. 문법은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나와요. 조금 문장이 어려워질 뿐이지 문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가 많이 어려워져요.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긴 단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
옛날에 중학교에서는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서머 베이케이션 갔다,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그런 쉬운 내용이었죠. 내용이 쉬웠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복잡해지죠. 이해를 해야 되는 수준에. 한 두세 번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려면 당연히 해석을 잘해야겠죠. 해석을 잘하려면 단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단어, 이번 방학에 단어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되는 친구들은. 단어 하는 법, 단어 외우는 법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는 거에서 쓰인 단어는 외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단어 책 같은 거 있거든요. 뭐 고등학교 준비, 모의고사 준비 단어. 영단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를 이제 30일 정도를 자기가 계획을 짜놓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단어의 중요성을 갑자기 말하고 싶었네요. 다음 요 as는 뜻이 많은 접속사 혹은 전치사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이 잘 되겠네요. 한 문장에 이 절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분사 구문도 그렇고, 혹은 이런 접속사가 있는 문장도 그렇고, 그때 이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의 의미를 잘 살려봐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살리려면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단어도 한번 보고 갈까요? 뒤에 이 able이 붙으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can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vailable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에 through라는 거는 뭐뭐를 통해 혹은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앱을 사용해서 이 앱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번에 have pp 한번 했었었죠? 복습하고 갈까요? 요 have, has, pp. pp는 요 동사가 3단으로 변화할 때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3단으로 변화할 때 이 과거 분사에 해당되는 게 pp라고 했었죠. 그냥 그렇게 부른다. 예를 들어 eat, ate, eaten 하면은 이제 PP 형태는 eaten인 것처럼 하여튼 이 have랑 has랑 과거 분사형이 함께 쓰인 것을 이 현재 완료라고 불렀고 이 현재 완료가 왜 쓰이냐면 특정한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했었죠.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무엇 무엇 해왔다. 계속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을 때 그때는 어떤 전치사랑 함께 쓰이냐면 for, since, 뭐뭐 동안, 뭐뭐한 이후로 특정 과거의 시기 이후로 계속했다. 혹은 특정 시간의 기간 동안 계속 뭐뭐 했다. 그걸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have pp가 해석을 뭐뭐 해왔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She has been in LA since 1995. 그녀는 1995년 이후로 LA에 계속 있었다. 계속 있어 왔다. 과거 199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과거 시제예요. She lived in LA since 1995랑 She has lived in LA since 1995랑 뭐가 다를까요?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거는 199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she lived in LA since 1995는 그녀는 과거 1995년에 살았고 지금은 현재는 모르는 거예요. 즉 과거 시제는 특정 과거 순간을 나타내는 거고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은 특정 과거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왔다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have pp를 쓰는 거예요. 특정한 의미를 강조해 주려고. 그래서 그 의미 차이 조금 알고 해석을 하면 더 좋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경험을 나타낼 때도 요 have has pp 현재 완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쓰이는 전치사로는 ever, never, once, twice, three times, 뭐 four times 등등등등등 몇 번 해봤는지 이전에 해봤는지 혹은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몇 년 전에 해봤는지 등등 경험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이런 전치사들과 함께 쓰이면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해봤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have been to LA once 하면 나는 LA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한 번 가본 경험이 있다 라는 것이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already, yet, now 순간을 나타내는 부사 혹은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지금 막 무엇 무엇 했다, 막 완료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I'm already finished my work. 나는 이미 내 일을 끝냈어. 막 끝냈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계속적 용법이랑 조금 헷갈리는 이 결과. 계속적 용법은 그냥 과거에서부터 그 행동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난 행동에 영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영향이. 이 행동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영향,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계속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I have lost my phone.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상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현재 완료 결과적 용법도 과거 시제랑은 조금 다른 게 이 have lost는 과거에 잃어버렸고 현재는 찾았는지 아니면은 계속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냥 이 과거 시점 그 잃어버린 과거 시점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have pp를 썼다는 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그 잃어버려서 그 영향이 있다라는 거니까 I have lost my phone은 난 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I lost my phone 그냥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었다 라는 의미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현재 완료 have, has, pp는 특정 이러한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쓰인 your, has, pp는 뭘까요? never.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경험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랑 함께 쓰였네요. 그러면은 뭐뭐 한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없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더 좋은 시간이 있었던 적이 없다. 지금이 이 광고 구독할 최고의 시간이다. 최고의 때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have pp를 썼네요. 그 다음에 your better 동사가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뀌듯이 형용사, 부사 애들도 3단 변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원급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원급은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를 나타내고 비교급은 A와
B가 있을 때,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 비교적으로 더 무엇 무엇하다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비교급이라고 했었죠. 그다음 마지막 최상급은 어떠한 것들 중에서 가장 무엇 무엇하다, 최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고요. 뭐 규칙적으로는 여기에 이얼이나 뭐를 더해서 혹은 여기에 이스트나 most를 더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good, better, best처럼 불규칙적인 애도 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외워줘야 된다고 했었고 그중 이 better은 굿의 비교급, 좋은이 아니라 더 좋은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는 바꾸다. 스위치 on and off. on으로 누르면은 켜진 상태로 바뀐 거죠. 꺼진 상태에서. 그래서 스위치는 바꾸다 혹은 바꾸게 하는 것이라는 명사 혹은 동사로 다 사용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여기서 투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었죠? 바꿀 더 좋은 때라고 했었죠. 더 좋은 시간을 형용해주는 형용사처럼. 그래서 이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시간이 있었던 적이 없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 선생님들은 해석이 정확하게 된 것들만 이제 문제로 내기 때문에 형용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부사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면 얘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이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명사로 쓰였다. 라고 하면 걔는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가 헷갈릴 때, 그럴 때는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석 혹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명사를 꾸며주는지, 혹은 명사가 아닌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지. 명사를 꾸며주면 뭐 형용사로서 쓰인 거겠고, 명사가 아닌 애들을 꾸며줬으면 이제 부사로서 쓰인 것이겠죠. 음. 그다음에 요 discount, count는 세다 혹은 여기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 dis, no의 의미가 담긴 접, 두사가 붙었네요. 그럼 discount는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의 것을 세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50% 당신의 현재 인쇄 구독료의 50%를 깎은 가격으로 그래서 디스카운트는 세지 않다. 50% 디스카운트는 50%의 가격을 세지 않는 것. 즉 할인해 주는 거죠. 원래 10,000원인데 내가 50% 5,000원은 계산해서 세지 않을게. 그러면 5,000원만 내는 거. 그래서 디스카운트는 할인하다, 할인. 그다음 뭐 유튜브 subscribe 영어로 된 뭐 영상 보면 like and subscribe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ubscribe는 이 구독하다 이고 subscription은 구독 혹은 구독료라는 명사예요. tion 들어가면 명사 형태로 만드는 이 명사형 접미사라고 했었죠. 다음 단어요. current. current는 현재의 혹은 흐름, 모든 흐름, 전류, 전기 흐름, 조류, 해류, 그 바닷가 혹은 강의 흐름, 기류, 공기 흐름, 모든 흐름 혹은 현재의라는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current. 또 많이 쓰이니까 단어 꼭 잘 보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excess랑 뭐였지? 그게 아니었나?
access는 접근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접근이냐면 음, 어떤 접근이 아니라 접근 수단이나 접근 권리나 접근할 기회 등등 모든 접근에 걸 대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동사로 쓸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 조동사 뒤에 왔으니까 동사로 쓰였겠네요. 당신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겠죠? 내가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뭘 사용할 수 있냐면 a full year. year은 1년이죠. 이 명사 앞에 어나 언이 붙으면 일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year은 1년인데 여기에 full이 붙었네요. full은 전체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full year이라는 거는 1년 내내 당신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접근이냐면 온라인 리딩. 1년 내내에 온라인으로 읽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읽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도 동명사가 사용되었네요. 동사인 read, 읽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읽는 것이라는 명사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드는 걸 동명사라고 했었죠, 그냥. 동명사, 투부정사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해석만 잘 하시면 되니까. 그다음 이 문장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었죠. Get new issues and read or listen to and get. 첫 번째는 이 이슈들을 얻어라.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 마지막으로는 멤버십 온리 뉴스레터를 가져라. 라는 건 뭐예요? 구독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누려라라는 제안문이겠네요. 제안문.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새로운 이슈를 받아보는 게 어떠십니까? 라는 거니까 이 동사가 주어가 아닌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도치, 주어랑 동사를 바꿨거나 아니면은 이제 명령문이나 제안문 이거 해라 혹은 제안문 이거 하는 게 어떻겠어? 우리랑 같이 하자 제안문 둘 중 하나로 쓰여요. 여긴 명령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아까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거쳐서 지나서 무엇을 사용해서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 이 비아도 이 through랑 똑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아는 뭔가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은 수유역을 지나 장소 혹은 무슨 공간을 통해서의 의미를 비하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어쨌든 간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으니까 이 앱을 통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이러한 명언 들어보셨나요? No pain, no gain 유명한 어구 혹은 명언인데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모든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 뭐 그런 유의 명언인데 여기서의 개인이 뭐냐면 얻다라는 동사 혹은 명사예요. 얻다 혹은 얻는 것. 여기서는 동사로 with이란 조동사 뒤에 동사로 쓰였겠네요. 당신은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access는 접근하다가 아니라 접근권, 접근할 권리, 뭐 접근할 수단, 접근할 기회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쓰였겠네요. 근데 무슨 접근이냐면
To our editor selections of the best articles. 이것으로의 접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뭐 함으로써? 이 앱을 구독함으로써.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었고, 이 글은 잡지 온라인 구독을 권유하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9번도 같이 해볼까요? 19번 풀어보셨나요? 다들 풀어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19번은 이 대상의 심경 변화, 감정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했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As I walked from the mailbox, my heart was beating rapidly. 내가 메일박스에서부터 걸어가면서 내 심장은 급격하게 뛰는 중이었다. 심장이 왜 뛸까요? 뭐 분노해서, 불안해서 등등 이유가 많겠죠. 아직까지는 처음 심경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In my hands, I held a letter from the university I have applied to. 내 손에 나는 내가 지원했었던 대학으로부터의 편지를 들고 있었다. I thought my grades were good enough to cross the line and my application letter was well written. But was it enough? 나는 내 성적이 합격 선을 넘을 만큼 충분히 좋았다. 그리고 내 지원서가 잘 쓰였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was it enough?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랬을까요? 충분히 내가 잘 했을까요? 아, 지금 대학교 입학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I hadn't slept a wink for days. 나는 며칠 동안 wink, 눈 깜빡할 사이 윙크 아시죠? 이렇게 윙크 하는 거. 눈 깜빡할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또 자지 못했대요.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불안해가지고. As I carefully tore into the paper of the envelope, the letter slowly emerged with the opening praise. It is our great pleasure. 띵띵띵. 내가 조심스럽게 요 봉투의 종이를 찢었을 때 이 편지는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작하는 문구와 함께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겠어요? 당신이 합격했다는 사실, 당신이 우리 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I shouted with joy.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네요. 나는 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긴장되고 뭐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잠 못 잤다 그랬죠. 그런 감정이었다가 이제 내가 합격했다라는 걸 안 순간 조이 이제 행복으로 바꾸겠죠. 행복감, 만족감 등등 좋은 감정으로 바뀌었겠죠.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풀 수는 있겠지만 다 해석해보고 같이 골라봅시다. I'm in. 나는 들어왔어. 합격했어. As I held the letter, I began to make fantasies about my college life in a faraway city. 편지를 들고서 나는 머나먼 도시에서의 내 대학 생활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아, 대학교 기숙사, 막 대학교 OT. 왜냐면 들떴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으니까 날아갈 만큼 행복하니까. 그럼 심경 변화로 적절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쁜 기분에서 좋은 기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한번 봐봐야겠네요. 1번 relaxed 진정된
진정된은 아니겠죠? 긴장된 혹은 초조한, 불안한 이런 단어가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relaxed는 아니겠고 guilty, 죄책감 들어하는, 후회하는 아니죠? hopeful, 희망적인, 긍정적인.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친구가. But was it enough? 하지만 나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hopeful도 뭐 적절하진 않은 단어 같아요. 그다음 anxious, 불안한. 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했었는지 의심이 들고 그런 거겠으니까 anxious는 맞겠네요. 그다음 angry, 화난 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만 봐도 답은 2번이지만 뭐 뒤에 단어들도 같이 다 봐봅시다. 그다음에 그렇게 불안을 하다가 너무 더웠죠? 불안해하다가 내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듣고 행복해하는 걸로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근데 1번은 upset, 화가 났다. 아니죠? 3번 confidence, 자신감에 차 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번이 틀렸었죠? 그다음 disappointed, 아니죠? 실망한 게 아니라 기뻐한 거죠. 만족한 거죠. 왜냐면 합격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delighted, 기뻐하다. 그다음에 grateful, 감사하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답으로는 2번이 답이었겠네요. 그래서 19번은 빨리 읽고 그리고 이 감정을 나타내는 뭐 단어나 문장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까? 요 from A to B 계속 나온다고 했었죠? from A to B에서 요 A는 출발지 혹은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 원인 등을 의미하고 그다음 B는 도착지, 끝.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from은 이제 장소, 어디에서부터 출발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어디서 내 심장이 그렇게 뛰었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이었네요. 요 비동사와 ing가 함께 쓰일 때 왜 함께 쓰이냐? 이 지금 하는 중이다. 이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좀 현재 진행은 현재 요 비동사와 ing,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 형태와 ing, 그리고 미래 진행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ing가 더해져서 각각 지금, 현재 뭐뭐하는 중이다. 과거에 뭐뭐하는 중이었다. 미래에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그 진행의 의미를 살려줘요. 진행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ing를 비동사와 함께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 위에 쓰여있는 was beating rapidly는 메일박스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 과거에 내가 편지를 확인하려 가는 그 길에 내 심장이 rapidly 빠르게 뛰는 중이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떠한 상태가 진행되는 중이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네요. 과거 진행. 진행의 의미를 꼭 살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 다음 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나 혹은 이 절과 절이 관계가 있다면 걔네들을 이어주는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 뒤에 있는 절 앞에 뭔가 생략되어 있구나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에 관계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혹은 뒤에 문장에 빠진 게 없는지. 빠진 게 있다라는 거는 그 빠진 거를 대신한 관계 대명사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문장부터 보자면 I had applied to 나는 지원을 했다. 근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이 전치사 to 어디 어디에 전치사의 목주어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빈 자리에 있던 애를 대신한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략이 되었을까요? 어디 어디에 지원을 했었을까요? 바로 요 The University 대학교에 지원을 했겠죠? 또 전치사의 목적어인 선행사가 앞에 있고 그 선행사의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혹은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apply to A는 A에 지원하다 라는 뜻이고 여기 I 두 번째 절 앞에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다음 헤드 PP. 아까 우리 헤드 PP는 봤는데 헤드 PP는 무엇인가요? 요 헤드는 무엇일까요? has 혹은 헤드. 이 헤드는 have나 has의 과거 혹은 과거 분사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시간 표현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have PP, has PP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중심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뭔가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 한국에서도 먹었다랑 먹었었다 다르잖아요. 먹었다는 이제 과거고 먹었었다는 그 과거보다 더 과거인 거니까. 영어에서도 요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과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요 had pp have has의 과거 분사인 had pp로 나타내서 과거에 뭐뭐 했었었다 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시제가 다 과거죠. 걸었다, 뛰고 있었다, 좋았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과거보다 더 과거의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과거를 썼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have pp인데 헤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과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과거 had pp를 썼다. 왜냐면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한 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편지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더 과거의 일이니까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뒤에 문장에서도 주어 I thought, think thought 생각했다. 주어 동사 그다음 my grades 내 성적은 were good enough to cross the line. 이 라인을 건너기에 충분히 좋았다. 지금 한 문장에 주어 동사 절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뭔가 이 뒤에 있는 절 앞에 뭔가가 있단 말이죠.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 선행사의 이유는 선행사
뒤에 문장과 관련된 앞에 있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그걸 따져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따져보자면 뒤 문장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앞에 문장에 선행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과 절을 접속시켜준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네요. 그런 것까지 그냥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구조가 잘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음 enough to, enough가 투부정사와 함께 쓰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nough to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혹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서 이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enough도 부사지만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You're smart enough to be happy. 당신은 행복할 만큼 아, 행복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하기에죠. 뭐뭐 한 데 있어서 혹은 뭐뭐 한 데 있어서 왜 이래? 서서 충분히 뭐뭐 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enough와 not enough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선 enough to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이 선, 합격선이겠죠. 선을 넘기에 충분히 성적이 좋았다. Like you're good enough to cross the line. 이라고 내가 생각했다. 라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큰 구조를 보자면 나는 이러할 것이고 그리고 저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크게 보자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얘가 생각했었냐면 내 성적이 합격선을 넘을 만큼 넘기에 충분히 좋았고 그리고 내 지원서, 지원 편지가 well written, 잘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But 하지만 was it enough? 그것, 내 행동, 내가 충분했을까요? 그거는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다음 요 단어 아까 write는 쓰다라는 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write, wrote, 어, written의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왔네요.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왔으면 분사로 쓰였나? 혹은 뭐 형용사로 쓰였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형용사로 쓰였겠네요. 그리고 writing이 아니라 written,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바꿨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분사가 뭔지 배웠었죠? 이 동사의 형태를 ing 혹은 과거 분사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게 분사였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의 의미, 과거 분사면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고 현재 분사면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지금 과거 분사를 썼으니까 쓰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쓰다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인 쓰였다. 수동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셔야겠죠? 왜냐면 내 이 지원서가 쓴 게 아니라 잘 쓰인 거니까. 잘 쓰였는지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로 well writing 이라면은 잘 쓰는 작가 능동적인 주체와 함께 쓰이겠죠. 근데 이거는
편지는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니까 이 과거 분사로 쓰였다. 고 봐주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아니면 과거 시제인지 대과거 시제인지 아니면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혹은 현재 진행인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조금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도 had pp 대과거 나왔네요. I had not, I hadn't slept. 못 잤었다. 근데 언제 못 잤었냐면 for days 며칠 동안 a wink 짧은 시간도 못 잤었다. wink는 깜빡이다. 깜빡이다도 되지만 여기선 어가 붙었으니까 깜빡일 만큼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nk 짧은 시간. 그 다음에 tour은 tear, torn, tear 찢다 혹은 뭐 눈물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찢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찢었다. 조심히 찢었다. 근데 무엇을? tore into the paper of the envelope. 봉투의 종이를 찢었다. 그리고 찢으면서 그 편지는 느리게 emerge는 떠오르다. 이 바다 수면이 있을 때 그 위로 떠오르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근데 뭐가 드러나느냐면 opening phrase 시작하는 이 문구 It is our great pleasure 이라는 시작하는 문구가 딱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를 이렇게 뜯어서 딱 보니까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했구나라고 알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 praise, 문구, 수거, 어구 이 구를 의미해요. 즉 단어와 단어가 함께 있는 걸 구라고 했었죠. 근데 주어 동사의 의미가 없는 걸 구라고 했었고 주어 동사의 의미가 있는 걸 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프닝 프레이즈가 보였대요. 보였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타났다 했죠. 그 다음 이 오프닝이라는 것도 현재 분사이겠네요. 오픈 열다가 아니라 여는 시작하는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형용사로 오프닝 여는 것이라는 동명사와 이 현재 분사 ing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죠. 명사랑 형용사는 일단 해석부터가 다르니까 그리고 역할이 다르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해석만 잘하면. 그래서 이 오프닝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서 여는 문구, 시작하는 문구, 문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현재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절과 절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진 이런 긴 문장을 무엇을 통해서 분사를 통해서 짧은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거 우리 한번 해봤었죠. 분사 구문. 분사구가 쓰인 문장을 분사 구문이라고 했었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접속사 생략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동사를 이제 분사로 만들어서 의미에 따라 뭐 현재 혹은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짧게 만드는 걸 뭔가 간략하게 만드는 걸 분사 구문 만들기의 방법이라고 했었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접속사 as 생략하고 주어
I 주어 같으니까 접속사절에 주어 생략하고 남은 요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 편지를 내 손으로 능동적으로 들고 있는 거니까 현재 분사인 holding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바꾸면 holding the letter, I began to make fantasies about my college life. 이렇게 이게 더 뭔가 해석하기도 쉽고 그렇죠. 왜냐면 뭐 S 있어봐야 S 뜻이 너무 많으니까 특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특정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들,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서 쓰이는 현재, 과거, 미래 진행의 표현들, 비동사와 ing가 함께 쓰인다. 다음 대가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이 대가어는 had pp의 형태로 쓰인다. 뭐 그런 거, 의미, 그리고 뜻, 역할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할 때. 19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해봅시다. 20번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 이 주장문에서의 주장을 찾는 거죠.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계속 읽어봐야겠네요. 해석을 잘 해봐야겠네요. Having a messy room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어지러운 방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들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이 어지러졌다는 거는 그 어지러진 방이 멘탈 스테이트,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생각도 어지러진 방이 있으면 생각도 파괴적으로 하고 그리고 감정도 부정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방 상태와 이 마음 상태의 연관 관계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Psychologists say that having a disorderly room can indicate a disorganized mental state. psychologist는 심리학자들이겠죠. 심리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방을 가지는 것은 나타낼 수 있다고. 무엇을? 정리되지 않은 이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대요. 방 상태가 지금 주인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빠. 그리고 너무 불안해, 우울해 등등. 그러면 방이 어떻게 돼요? 엄청 어질러지잖아요. 정리되지 않고 막 옷이 나부라들이 있고 쓰레기 막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한 것 같아요. 화자 주장하는 바는 아직 모르려나? 여기까지만 읽어도 더러운 방이 이 감정 이용에 미친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방 청소를 해야 된다. 아니 뭐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아직 주장하는 바는 특별히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봐선. One of the professional tidying experts says that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you also start changing your life and gaining new perspective. 아,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전문적인 청소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방을 청소하는 걸 시작할 때 그 순간 당신은 또한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한다고 말했대요. 누가? 청소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심리학자도 아니고 청소 전문가. 청소에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하여튼 방을 치우는 것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게 방 청소의 의미래요.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follows. 당신의 이 주위, 당신 주변을 정돈할 때에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따라온다. 그래서 네거티브 feelings가 아니라 이제 포지티브 feelings로 바뀌고 그다음 destructive thinking이 아니라 hopeful thinking으로 바뀌고 네, 무엇을 하면 청소를 하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You can do more things efficiently and neatly. 즉, 당신은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어딨지? 그게 아니라 더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돈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청소를 하면 하여튼 청소를 해서 얻게 되는 좋은 점들을 나열하고 있네요. So, 그래서 뭔가 여기서 결론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거 하면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라가 주장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주장이겠네요. So, clean up your closet, organize your drawers,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Then, place of mind will follow. 따라서 당신의 옷장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서랍을 분류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것들을 먼저 배열을 하세요.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로는 clean up, 청소해라. 두 번째, 정리해라. 세 번째, 구분해라. 정돈해라.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왜냐면 내 마음과 내 방 상태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계속 말해왔으니까. 일단 마음 그리고 방 청소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1번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여 긍정적 변화에 도모하라. 공간을 정돈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를 뭐 얻도록 하다 해라라는 뜻이에요. 1번이 답이죠.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보자면 오랜 시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자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었죠. 왜냐면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다음 3번 무질서한 환경에서의 창의적인은 아니죠. 무질서한 환경을 정돈하라고 했고요. 다음 4번 장기 목표를 위해 단기 목표. 이 장단기 목표에 대한 글이 아예 아니었습니다. 5번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것은 안 나왔었죠. 그다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에 대한 건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은 어디니?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뭐 얻기 위해 청소를 하여라라고 했으면 맞았겠지만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했으니까 5번도 틀렸겠네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이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고를 때 앞에 부분은 맞는데 뒤에 부분이 틀렸거나 앞에 부분은 뭔가 헷갈리는데 뒤에 부분은 옳거나 했을 때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둘 다 올바른 것과 이 한쪽만 올바른 것을 구분을 해서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데? 라는 게 있으면은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관련된 단어가 쓰였다고 그리고 맞는 말이라고 다 답인 건 아닙니다. 답을 고를 때 그런 함정 같은 걸 조심하셔야 돼요. 함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함정이 많아지니까. 마지막으로 20번 마지막으로 뭐가 사용되는지 처음부터 이 동명사가 사용되어 있네요. have, 가지다. 에 ing가 붙은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지는. 근데 무엇을 가지는 거냐면 having a messy room, 더러운 방, 어질러진 방을 갖는 것은
이 주어죠. 이 행위는 add up to A. add up to A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에 더해서 결국 무엇무엇이 되다. 합계가 무엇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어머 이러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무엇무엇이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더러운 방을 받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걸 결과로 낳습니다.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절과 절이 두 개네요. 그니까 이 두 개의 절을 접속시켜주는 접속사 대시 여기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얘네 두 개의 절이 관계가 있으면 관계사가 왔었겠죠. 근데 관계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략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앞에 요 선행사가 없는 접속사 대이었습니다. 접속사 대신지 뭐 관계대명사 대신지 그런 거 이제는 스스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략된 것까진 모를 수 있어도 이 대시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대시구나는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어쨌든 간에 문법은 나오니까 이 중학교 때처럼 치사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단어 indicate. indicate는 포인트, 뭔가를 지시하다, 지적하다, 가르키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가르키는 거는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저거를 가르키는 거고 뭔가를 지적하는 것도 너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그래서 indicate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어지러진 방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요 organized, disorganized랑 disorderly 이 dis가 붙으면은 no의 의미 그러하지 않다 부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데 어떤 단어의 원형을 그럼 알아야겠죠? 요 order, 뭐 스페셜 오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오더는 규칙 혹은 명령을 뜻해요. 그 다음 orderly는 정돈된 규칙을 지키는 명령의 등등을 나타내는 부사 혹은 형사 여기서는 형용사네요. 형용사 이게 있고요. 이런 단어에 디스가 붙으면 정돈되지 않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반대 의미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것과 같이 disorganized, organize가 구성하다, 조직하다, 모으다 등등의 의미인데 dis가 붙었으니까 disorganized, 구성하지 않는 것, 뿔뿔이 흩어진 것, 즉 정돈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dis가 붙으면은 원래 있는 것과는 반대 의미를 가지는 뭐 on 혹은 in 이런 전미사들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되고 내가 disorganized는 모르는데 organized는 알아. 그러면은 dis가 부정적인 뜻이라는 걸 아니까 몰라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두사 혹은 전미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요 state, the United States, 미국 같은 경우 뭐 LA주, 뉴욕주, 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state는 주 혹은 나라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인 상태 혹은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인다라고 했었죠. 여기는
여기서는 mental state, 정신 상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건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ed가 붙었으니까. 무슨 mental state냐면은 정돈되지 않은 정신 상태니까 정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돈이 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로 쓴 것이겠어요. 만약에 이게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였으면 disorganizing 정돈을 하지 않는 이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멘탈 상태가 정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정돈되느냐 안 되느냐 수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쓴 거죠. 다음 one of 복수 명사. 복수는 두 개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수많은 것들 중 하나. one of 복수 명사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 중에 하나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one of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one of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 그래서 여기서도 expert 전문가 하나가 아니라 전문가들 복수 명사로 나와 있네요. 그다음 이 tidy라는 건 형용사의 뜻으로는 단정된, 깔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사의 뜻으로는 정돈하다, 정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tidy, 정돈하다라는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로 쓰였겠네요. 정돈하는 것의 전문가, 정리 전문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expert는 전문가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몰랐으면은 외워주세요. 그럼 여기서도 주어 동사, 그다음 주어 동사 절과 절이 있으니까 이 대시 뭔지 봐야겠죠? 근데 앞에 일단 선행사가 없는 것에서부터 아 접속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뒤에 읽으면서 뭔가 빠진 게 없는지 있는지 보면 되니까. 근데 이 절과 절이 여기서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you start. 이것이 말했다. 당신이 시작했다. 절이 세 개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절에서도 뭔가 접속시켜준 접속사나 관계 있는 애들을 이어주는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건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당신은 당신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뒤에 문장이 완벽하네요. 근데 이 the moment가 뭐예요? 당신이 당신의 방을 시작한 순간.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이 관련이 있죠. 어떤 순간인지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계 부사는 관계가 있는 친구들을 이어주는 건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선행사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부차적인 장소, 시간, 방법 혹은 뭐였지? when, where, why, how 이유였죠.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등 부차적인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이는 게 이 관계 부사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The moments when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네, 관계 부사의 특징이 이 관계 부사 혹은 선행사 둘 중 하나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관계 부사를 생략해 버린 거겠죠.
관계부사의 특징 중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관계부사 when을 edit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문장이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at this moment. 당신은 이 순간에 당신의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으니까 이걸 생략하고 전치사를 위치 앞으로 뽑고 그리고 이 edit를 when으로 바꾸고 when을 생략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숨어져 있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병렬 구조 나오죠? You also start 첫 번째로는 뭐뭐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뭐뭐 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점을 당신이 가지기 시작했다 라는 거니까 start ing 동명사로 이 형태를 일치시켜줬네요. 만약에 여기에 동명사가 아니라 to긴 투부정사를 썼으면 그거는 병렬 구조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틀린 것이었겠죠. 그 다음 your surround는 둘러싸다 라는 건데 surroundings ing가 붙었으니까 둘러싼 것, 즉 나를 둘러싼 건 뭐예요? 내 주위죠. 그래서 surroundings는 주위 혹은 주변 나를 둘러싼 것들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하여튼 내 주변, 즉 방이겠죠. 주변을 청소했을 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 단어 에러이가 붙으면 뭐 러블리, 롤리 등등 예외적인 거 빼고는 거의 다 이 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사로 둘 다 쓰였네요. 당신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데 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효율적이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형용사 부사 비교급 만드는 방식 중에서 짧은 형용사 부사면 이어를 붙이고 긴 형용사 부사면 뭐를 붙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형용사 애들 이 어순이 음절이 이음절 이상이니까 즉 좀 기니까 이 뭐를 붙였네요. 더 효율적이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arrange는 배열하다. 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배열하다. 뭔가를 배열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정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arrange는 기본적으로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 공간을 특정 순서 혹은 특정 규칙으로 배치하는 걸 arrange 라고 부르고 organize는 아까도 나왔죠? organize 구성하다, 조직하다. 이것도 뭔가 어떤 흩어진 대상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organize도 어떻게 보면 정돈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여담이지만 WHO 아시나요?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이 세계 국제 보건 기구가 WHO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O가 organization이에요. 연맹.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만든 기관. 그래서 organize는 구성하다 혹은 조직하다. 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 이 organize, arrange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스
RIP 아시죠? RIP가 무슨 약자면 Rest in Peace, 평화 속에서 쉬시옵소서. 무덤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편안히 쉬시라고. 즉 평화 속에서 쉬세요. 요 peace는 평화였습니다. 요 peace 평화. 그래서 20번 화자의 주장은 이 방에 청소된 상태, 내 주위 주변 상태가 내 지금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다면 이 마인드, 멘탈 스테이트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을 나를 둘러싼 주위, 주변을 청소해라, 정돈하여라가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였겠습니다. 저 설날 쉬고 잘 오셨나요? 설날 동안 그 숙제를 보내신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못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못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3월 거는 나중에 언젠간 해야지 해주시고 이제 6월 거부터 숙제를 해봅시다. 숙제하는 법 뭐 다시 뭐 알려드리자면 영어로 읽고 해석한 거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문법 여기에 사용된 문법 그다음 주제가 뭔지 아니면 요지가 뭔지 요약한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단어까지 공부한 거 보내주시는 게 숙제였죠?